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진짜 이거 몇 년 만입니까?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양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이 시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바로 돌비 김양희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목소리입니다. 네, 목소리 까먹을 뻔했어요. 너무 떨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돌벤져스 분이신데. 에이. 뉴비예요, 뉴비. 쪼렙입니다. 뉴비라뇨. 이야기해주신 그 이력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지금 또 날씨가 추운 겨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겨울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공백이 조금 있으신 만큼 우리 또 새로운 시청자분들은 누구시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김양희님에 관련된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이야기를 딱 시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외쳐볼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양희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 여러분, 저는 김양희라고 하는데 공백이 조금 제가 길었어요. 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야기 중에는 교도소에서 겪었던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상담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럼요.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장례식장에서의 그런 금기라던가, 또는 이제 라이딩 이야기라던가 하던 것들을 전달을 드렸었고요. 다 레전드야, 진짜. 또 우리 귀족분들께서는 가끔 저에게 헤르미온느의 시계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예. 많은 직업 괴담을 또 가지고 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죠. 오늘은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제가 다음에는 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서 기대에 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양희님께서는 이제 귀신을 보면 안 되는데 또 보시잖아요. 그게 참 좋지는 않은데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계절이 계절인 만큼 겨울에 대한 이야기들 해볼까 하고요. 겨울에 겪은 일이야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야기 전개 과정 중에 연말과 새해가 걸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살 때 대학 오면서 이제 서울로 바로 올라오게 됐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부모님 손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그 내다 놓은 딸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1학년 서울에서 지내게 된 첫 해인데, 이때에는 고모댁에서 제가 지냈었습니다. 고모댁은 아파트였고요. 때는 1학년 2학기 기말을 앞두고 있는 12월이었습니다. 네.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고모댁에서는 사촌 언니랑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밤늦게 과제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언니는 출근 때문에 자야 하니까 아파트 상가에 있는 PC방에서 하려고 대충 패딩만 입고 오도동 하고 나갔어요. 예. 네,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진짜 추웠거든요. 상가 PC방을 가려면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놀이터 한 개를 지나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딩이랑 목도리 사이로 눈만 빼꼼 내민 채로 멀리 보이는 놀이터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목도리도 두르고 있고 눈만 내놓다가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시야가 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추우니까 숨을 쉴 때마다 좀 입김이 나오잖아요. 입김 때문에 시야가 살짝 가렸다가 입김이 옅어질 즈음엔 다시 시야가 확보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놀이터를 시야 안에 두고 이제 빠르게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 멀리 입김 사이 보이는 놀이터의 그네 쪽에서 형체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어허. 근데 이 형체가 그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네 옆쪽 지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옆에 좀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 만약에 자연스러운 경우라면은 입김이 이제 뽀얗게 시야를 가릴 때쯤에 그 형체가 흐려져야 되고 입김이 옅어질 때는 더 또렷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눈앞이 뽀얗게 될 즈음에 마치 헛것 보이는 것처럼 형체가 좀 진해졌다가 입김이 없어질 때 좀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형체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쎄해지더라고요. 특히 이때는 제가 그렇게 형체 같은 걸 자세히 보던 때가 아니었어서 이게 신기한 게 항상 일관된 형태와 빈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는 아예 안 보이다가 어떤 때에는 또 소리 위주로 들리게 되고 어떤 때에는 본격적으로 형체가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때 20대 초반? 딱 20살이니까 이때는 그렇게 막 많이 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이제 저도 귀신 유비 상태였던 거죠. 예. 이게 무서워지다 보면 이게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고 굳는 듯한 이제 그런 경직 상태가 되잖아요. 이제 뭐 다행히 시야가 넓지는 않으니까 놀이터를 관통하는 동안 시야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네를 지나쳐서 갔고 상가 입구 쪽으로 더 빨리 걸음을 재촉한 거죠. 이제 PC방에 들어가고 나니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목이 막 결리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이제 PC방 가서 자리에 앉아서는 더 큰 현실이 있죠, 과제 마감.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진짜 조금 전에 겪었던 건 다 잊고 막 집중을 했어요. 네. 과제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하고 가려고 하니까 또 문득 생각나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무서우니까 놀이터를 관통하지는 않고 그 아파트 보면 인도 있잖아요. 인도 쪽으로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걷고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곁눈으로 슬금슬금 보니까 그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그네 지지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체 있고 그 옆에는 다시 새롭게 서 있는 듯한 형체가 한 개 더 있더라고요. 늘어났네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서 있는 형체는 PC방 가는 길에 목격했던 것보다는 훨씬 컸어요. 이제 그걸 보고 그냥 겨울이라서 다들 패딩 입으니까 그래서 뭐 덩치가 커 보이나 보다. 그 정도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PC방 가는 길에 봤던 건 더 놀고 싶은 애기고 그냥 시간이 늦었으니까 부모가 데리러 왔나 보다. 딱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무엇보다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가고 있었고 만약에 애기가 더 놀고 싶었으면 그네를 타거나 뛰어다니거나 뭔가 행동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쪼그리고 앉아고 있었어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본 것들이 정상적인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애기랑 애기 엄마겠거니.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렸으니까 마음은 편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놀이터에 있는 두 형체가 이제 매일매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녁 시간쯤 이후에는 어김없이 놀이터를 지나갈 때마다 보였어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떠올리다 보니까 곁눈질로 놀이터에서 마주친 그 순간들만큼은 제가 묘사를 할 수 있겠는데 네. 형체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냥 정말 검정 형체? 이 정도로만 제가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대학 들어오면서 알게 된 우리 과 동기 오빠가 제가 사는 동네에 놀러를 왔었어요. 예. 이때가 딱 제 기말고사 끝날 무렵 12월 중순 딱 요때쯤이었는데 이제 저녁에 근처에서 과 동기들이랑 술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동기 오빠가 다른 약속 갔다가 시간이 애매하다고 조금 일찍 동네에 도착하게 된 거죠. 아직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둘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쳐 다니던 놀이터 가장자리 그 벤치에 앉아서 오늘 뭐 하지? 뭐 하면서 시간 때울까? 이러고 있었죠. 네.
놀이터라서 무섭기는 한데 다행히 오후 3, 4시 정도기도 해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제가 아직 그 시간대에는 그 형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죠.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동기들이랑 많이 했었어요. 아이고야, 저도 미쳤었어요, 한때. 예. 제 카트라이더도 하고 남자 동기들이랑 막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건강 시간마다 가서 했었는데 결국 할 게 없으니까 이 동기 오빠랑도 이전에 과제했던 그 PC방 가서 게임을 하기로 했죠. 예. 이제 스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서로 위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아유, 반칙이지. 그건 예. 반칙이죠. 예. 그래서 오빠가 제 뒤에 앉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 캐릭터 고르고 넘어가다 보면 게임 화면으로 그 로딩 화면처럼 잠깐 까맣게 되면서 게임 화면으로 전환되는 시점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잠깐 화면이 까맣게 되는 시점에 어두워진 컴퓨터 모니터로 제 두 쪽이 비치는데 놀이터에서 봤던 그네 옆에 서 있던 그 형체인 거예요. 그림자, 섀도우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A 사람이다, B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할 만큼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었는데 걔다 하는 딱 이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찰나 순간에 제가 느낀 건 얘는 놀이터 그네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그거다. 그 형체다. 요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근데 제가 호들갑을 떨 수가 없잖아요. 예. 단순히 형체뿐이기도 하고 이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면 잠깐의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럼 뭔가 컬러풀한 잔상 같은 게 남아서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긴장하면서 쫄아드는 상태가 지속되면 막 심장이 찌릿찌릿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긴장했을 때 그런 느낌은 전 좀 느끼는데 예. 순간적으로 긴장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는 게임을 한 거예요. 전혀 머리에 게임이 안 들어오는 거죠. 뒤돌아볼 용기도 안 나고 깁스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모니터만 다 으러져라 보고 있는데 이게 점점 왼쪽 귓가 쪽으로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동기 오빠였을 수도 있는데 오빠는 제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 거리감이 좀 있었고요. 오빠가 두드리고 있는 그 키보드라던가 마우스 소리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서 약간 배경음악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척은 훨씬 더 가깝게 마치 약간 귓속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척이라고 표현하는 건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단어나 언어가 들리기보다는 좀 쉽게 표현하면 덜 무섭게 표현드리면 그 생가치로 가오나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는 거. 이런 소리가 귓가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하고 옆을 볼 법도 한데 진짜 너무 무서워도 도저히 못 그러겠는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우리 동기 오빠도 그걸 느끼고 있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혼자 느끼기엔 너무 무서우니까. 예. 그 이후로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오빠가 슬슬 나가면 되겠다 그런 말이 들려서 그걸 듣자마자 그냥 이제 괜히 휴대폰 보는 척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도 않고 걸어 나왔었거든요. 진짜 제 발끝만 보고 PC방 나왔어요.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귀신 나올 법한 지하실로 내려가면 무섭다가도 1층으로 올라오면 되게 만도되는 거 있잖아요. 긴장 그렇죠. 풀리고. 그런 것처럼 PC방 딱 나오자마자 긴장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PC방은 2층이었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가가 한 5층까지 있는 상가였는데 우리가 계단을 이용하다 보면 무심결에 이제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나 네. 위층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거기 흙이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형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한 번에 올라간다고 바로 3층이 되는 게 아니고
반원식으로 1부부 올라가고 반바퀴 돌아서 한 번 더 올라가야 3층이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와 2분의 1층 정도가 딱 존재하는 거죠. 바로 이 구역의 구석에서 형체를 봤어요. 예. 근데 이 형체에 대한 느낌은 그 커다란 그 친구보다는 놀이터에서 제가 최초로 목격했던 쪼그리고 앉아있는 형상? 오. 거기에 좀 가까웠거든요. 상가 안에서 목격했던 이 형상은 제 무릎 높이 정도로 해서 작고 쪼그리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이때부터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놀이터에서 오며 가며 봤을 때에는 최초로 제가 밤에 인식했던 것처럼 그냥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겠지만 제가 그렇게 믿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놀이터가 아닌 PC방 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상가 계단? 그런 식으로 형체가 보인다는 건 이건 이제 노골적으로 나한테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기도 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지나다니면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가는 길에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뭐 특별히 저한테 다가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모르는 척하고 동기 오빠랑 상가 건물을 나와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뭐 기말이 1개 남았던가 해서 이거 끝나면 거의 종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 없이 놀았어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동네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그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아주머니가 통장인가 반장인가 부녀회장 그런 걸 하셔서 동네 돌아가는 거 진짜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경비 아저씨 바뀐다더라.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 고양이가 너무 많다. 밤에 가끔 애기 우는 그런 소리 들으면 좀 무섭더라. 네. 뭐 고양이가 많아서 그런지 화단에 가끔 사체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시험 떨어진 거 말 안 했는데 들켰다. 옆 동네 아줌마가 분야에 와서 얘기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종강 전이다 보니까 너무 늦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제 낮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귀가하는 길이 좀 무서울 법도 한데 술도 먹고 순이 났어서 그런지 딱히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네, 술자리를 가진 그 장소가 저희 아파트에서 버스로 한 3정거장 정도 떨어졌어서 걸어갈 수 있을 법한 거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랑 걷기 시작했죠. 걷고 와서 아파트 정문에서 동이 다르다 보니까 찢어졌어요. 이때부터 혼자인 거예요, 전. 제 무의식 중에 괜히 놀이터는 간통하지 못하고 놀이터와는 살짝 떨어진 인도를 따라서 이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예? 놀이터가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놀이터 쪽 방향에서 가까운 길에서 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헛것의 소리를 들으시거나 또는 홀렸다라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저를 알아차릴 때에는 마치 짝이 맞는 자물쇠랑 열쇠가 탁 맞아떨어지는 기분이거든요. 예? 흔히 말하면 주파수가 맞는 거죠. 근데 이 야 하는 소리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응? 해버린 거예요. 안 돼. 그래놓고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진짜 모르는 척이 답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미 대답을 했다는 건 제가 들었다는 걸 알려주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이제 이때 제가 이걸 뒤늦게 좀 깨닫고 허밍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마치 대답한 게 아니라 흥얼거린 거 마냥 연기를. 한 거죠. 좀 현타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은 계속 말도 안 되게 흥얼거리고 있지만 동시에 또 귀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그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예.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주파수가 맞아버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소리 들었던 그 오른쪽 귀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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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귀신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그 빠른 속도로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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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김까지 느껴지는 듯한 그런 겨울의 숨소리가 포함된 발성이었는데 들린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오른쪽을 통해 들어와서 머리에서 울린다는 느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두려움이 커지더라고요. 흙깃 놀이터 쪽을 봤을 때 똑같이 그 커다란 형체랑 쪼그리고 앉아있는 형체 두 개가 딱 있었어요. 예. 도저히 집까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큰 길이 더 가까우니까 후퇴했어요. 이제 후퇴를 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가자 해서 그냥 근처 카페에서 몸 좀 녹이고 산책한다는 핑계로 놀이터를 지나지 않는 방향으로 한참 위에서 좀 친구 보고 바래다 달라고 했어요. 술도 먹었으니까 이날은 좀 바로 잠들었는데 그러고 한 며칠 있다가 마지막 시험 딱 하루 전날이었어요. 방 침대에 누워서 다음날 시험 과목 정리한 걸 이제 눈으로 그냥 읽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언니랑 같이 지내던 방이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바로 베란다 문이 보여요. 근데 이 베란다 문을 우리가 열고 나가면 그 공간을 베란다로 썼던 게 아니라 그냥 밑에 바닥재를 깔고 이제 화장대 놓고 행거 설치해서 그 드레스룸 내지는 파우더룸 같은 걸로 쓰고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 방에서 침대 헤드 방향에서 딱 거꾸로 누우면 정확히 이 베란다로 나가는 통유리 문을 마주보게 돼요. 이 베란다에는 아예 집 밖이 보이는 그런 창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겨울에는 따뜻한 침대에 거꾸로 누워서 이 베란다 창문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공부하다 보면 좀 삭신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헤드 방향으로도 누웠다가 거꾸로도 누웠다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베란다로 가는 통유리를 마주한 상태? 그러니까 침대 정방향에서 보면 발을 두는 방향으로 머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자다가 이제 뭔가 소란스럽더라고요. 조금씩 잠에서 제가 깼죠. 이제 선잠 상태로. 우리가 이제 지각하는 게 아닌 이상 벌떡 일어나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속으로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워서 깼으니까 이 소리가 뭐 곧 잠잠해질 소리인지 네. 아닌지 막 추측을 해보는 건데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고모랑 고모부는 주무시고 계실 거고 사촌 오빠들은 기말고사라서 학교에서 밤샌다고 했고 사촌 언니도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날 안 들어온다 해서 그 집에서 소음을 낼 만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차라리 저여야 했어요. 이걸 인지하는 순간 무슨 일이지? 하고 눈이 좀 슬슬 떠지더라고요. 눈을 뜨게 되면 베란다로 통하는 투명 유리가 보이고 그 너머로 이제 베란다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아예 외부가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유리를 통해서 그 검은 형체가 마치 매달려 있는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크기로 봤을 때는 그네 옆에 서 있던 덩치 커 보이던 그 형체였어요. 이제 까만 형체니까 유리창 너머가 불투명하게 보일 법도 한데 그 형체를 투과해서 어느 정도 다른 아파트 동의 빛이 새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거 사람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라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까만 형체가 베란다 쪽 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하필 그게 또 저인 것 같아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란다 유리창 쪽에 머물러 있던 그 검은 형체가 위층 쪽으로 쑥 빠지듯이 올라가길래 이제 갔나? 하고 있는데 우리 번지 점프하면 줄이 팽팽해질 무렵 반동으로 탁 튀기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위에서 뭔가 쑥 내려오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던 게 그 훅 떨어지는 그 느낌을 마치 제가 느낀 것 같은? 그리고 이게 또 철렁하고 탁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거나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되면 중력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래로 향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검은 형체가 아니라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아래로 해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그냥 필름을 찰칵 찍은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얼굴색이 덕지덕지 갈색이 떡져 있는 느낌? 약간 괴사라고 해야 되나? 녹아서 늘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온전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아래쪽으로 뻗어 있기는 했지만 떡이 져 있다 보니까 눈은 좀 보이지 않는 딱 그런 상태였는데 다만 그 입은 너무너무 잘 보였어요. 이게 웃고 있다기보다는 일부러 이제 잇몸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가로 형태의 타원형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고 이빨이 되게 까맸어요. 이제 그 모습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누운 상태로 눈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얘 얼굴이 점점 유리창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겨울철에 자동차나 그 집 유리창에 입술 대고 우리 입 벌린 상태에서 호호하게 되면 호흡이랑 같이 유리창에 김이 서렸다가 옅어졌다가 그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형체가 머리카락은 아래쪽으로 한 채로 매달려서 유리창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입술을 유리창에 대고 벌어진 입으로 호흡을 하니까 그 형체의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순간 검정색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처럼 얼굴이 확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제 그 검정색 줄기를 따라서 시야를 올려보니까 검은 액체가 입에서 막 왈컥왈컥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면 숨도 못 쉬겠다 싶을 만큼 확 쏟아지는데 이제 창문 밖에 그 검은 액체가 영사실처럼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기절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근데 그게 손바닥 모양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게 그 들어오는 빛이 손바닥 자국이 나면서 그 검정 액체 부분이 딱 끼고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듯이 손가락이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 손바닥에 막 찐득하게 찍히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제 현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 커다란 베란다 창문에서 양쪽 손바닥이 중간쯤 왔을 때 얘가 안을 보고 있구나라는 게 진짜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왜 여기 누워서 창밖 보는 걸 좋아했는지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잠시 동안 그렇게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가 싶더니 얘가 갑자기 얼굴이랑 손바닥을 같은 속도로 유리창을 콱콱콱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유리를 치고 이마를 빻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 전면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 그냥 그대로 기절한 건지 잠이 든 건지 다음날에 고모가 아침 먹으라고 깨우시더라고요. 와. 시험도 있고 그냥 내가 시험 기간이라 피곤하고 놀이터에서 그런 경험도 있어서 그런가 보다. 예. 잘못 봤겠지. 그냥 꿈이겠지 했어요. 이게 최대의 방법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믿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시험을 마치고 기분도 뭐 심숭생숭하니까 집에 바로 가기 또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술도 먹기 싫었어요. 이게 제가 자주 과하게 본다 싶을 때는 일부러 술을 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좀 과학적으로라도 전두엽 쪽이나 그런 통제력 기능을 하는 부분을 아예 꺼버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빙의 의심되시는 분들도 더더욱 술 드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엄청 저는 공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것처럼 술을 먹으면 본의 아니게 제가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것들도
나도 모르게 내가 주파수를 맞춰버린다거나 네. 그렇게 하면 혹시 무언가가 나에게 더 잘 다가오게 되지는 않을까? 더 잘 눈에 띄어버리지 않을까? 네. 뭐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진짜 더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기분은 안 좋아도 그냥 영화 보고 좀 나돌아다니다가 그냥 구천을 떠돌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12월 28일? 29일? 크리스마스 이후였어요.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던 그런 시점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불 켜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드레스룸, 베란다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불을 끄는데 문득 그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불을 켜고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유리창에 손얼룩이 보였어요. 웃긴 게 지금 제가 이 당시 28일, 29일 이 무렵이 유리창 두드리는 그 일이 있었던 지 한 2주도 안 되었던 시점이거든요.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기분 안 좋아서 술도 안 먹고 막 그랬음에도 그 당시에는 또 이게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지저분하니까 닦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닦다가 알았어요. 손얼룩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찍혔으면 지워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전혀 지워지지 않는 걸 보니 이게 밖에서 찍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뭐 1층이나 2층 뭐 쉽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높이는 아니었거든요. 예. 또 진짜 한참 양보해서 한겨울에 그럴 리는 없지만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를 했다고 치더라도 말이 안 됐던 게 손바닥 얼룩의 손가락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끝났네. 이게 진짜 빼박이잖아요, 정말로. 이게 진짜 너무 무서워져서 그때 일도 생각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파우더룸 나와버렸거든요. 예. 무서우니까 그때도 생각나고 머리도 침대 정방향으로 하고 아주 곱게 잠들었어요. 자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살이 애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얼어 죽으면 진짜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핫팩 좀 끌어안고 자야겠다 싶어서 몸을 좀 일으켜야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고모가 뭐 당연하게도 눈치 주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조카된 입장에서 고모 댁에 지내면서 따뜻한 밥 먹고 자취 비용 아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자취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난방비, 냉방비가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눈치가 좀 보이죠. 눈칫밥을 먹게 되니까. 맞아요. 괜히 안 그러시지만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시지만 괜히 그런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도 제가 또 수족냉증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저한테 만약에 온도를 맞추면 그 집은 찜질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난방을 위해서라도 지금도 저는 그런 핫팩을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핫팩을 좀 챙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참다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눈을 탁 떴어요. 근데 뭔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형체예요. 2주 전 창밖에서 비친 듯이 창을 두드렸던. 그때는 눈을 제가 못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 형체가 방 안까지 들어와서 제 몸과 수평하게 한 상태로 마주본 형태로 공중에 떠서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빨간 것도 뭐 뒤집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귀신 눈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보통 눈을 깜빡거리면 속눈썹 있는 위쪽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깜빡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휴대폰 카메라 말고 조리개에 있는 카메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는 찰칵하면 렌즈 주변으로 360도 자체가 원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면서 렌즈가 보이게 되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눈알 자체가 깜빡이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눈만큼은 제가 봤던 그 어떤 영화보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머리 모양, 분위기, 그것 때문에 이 형태가 여자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여자랑 한참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가위 눌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요. 정신도 다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움직여요. 다만 너무 가까워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코앞에 얼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움직였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눈 마주치는 순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대체 그 와중에 무슨 여유가 생겼는지 눈동자만 이제 제 발가락 쪽으로 내리면서 그 여자를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몸 부분을 엄청 그 여러 겹으로 거져 이불 같은 걸로 돌돌 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이 여자 연가가 제대로 보인 건 처음이고, 뭐 애초에 제가 제대로 보려고 노력도 안 했고요. 그래서 크다고만 생각했지 그 덩치가 큰 게 돌돌 말린 이불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적응이 좀 되고 나니까. 이 상태가 오래되고 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 뭘 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바라봤는데 이 여자가 제 생각을 읽은 건지 그냥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입을 여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입을 여는 동시에 그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 연가가 저랑 얼굴이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마주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 연가는 지금 저랑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게 되면 나오는 액체의 위치도 제 얼굴 쪽이란 말이죠. 분명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에 들리는 소리는 귀로 들린 것 같지는 않고 그 PC방에서 들었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제가 숨 넘어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신경 쓰여 들릴 리도 없죠. 이때는 육지에서도 익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 무렵 한기가 사라짐과 동시에 딱 한마디 들었어요. 도와줘. 도와줘. 딱 이거였어요. 도와줘. 그리고 주변 분위기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구나. 얘가 좀 떠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도 침대는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익숙해지지는 않는 게 연가들이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럼요. 예. 제가 무당이 아니기도 하고요. 네. 무당이라도 도와줄 수 없는 게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거나 함부로 도와줬다가 제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이날도 저는 그냥 내가 뭘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아니 그 전에 나한테 대체 원하는 건 뭐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 여자가 도와달라고 한 건 뭐고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 이 여자 연가. 그러니까 그 덩치 큰 형체인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있던 그 작은 쪼그리고 앉아있는 건 뭐지? 어쩌면 그냥 그 애기인가? 검정색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검은 형체로 봤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는 건 그냥 내 착각이고 작은 아기가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2, 3일 또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꽤나 집순이이기 때문에 28일, 29일 때 이 여자 연가를 조우하고 안 나오다가 31일에 그 동네 아파트 같이 사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제 아이 좀 치는 걸 보려고 드디어 나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친구다 보니까 보기로 한 시간까지 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사실 그렇게 편하게 컴퓨터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좀 가볍게 서칭하고 놀고 싶어서 마음 편하게 PC방이나 갈까 하고 있었죠. 시간 자체는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다만 한겨울이니까 해가 빨리 지는 게 문제죠. 이제 이틀 전에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기도 해서 무서움도 있기는 해도 궁금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PC방 가는 길 그 지름길, 놀이터를 가로지르는 그 길로 갔어요. 멀리서부터 이미 그 형체는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다만 이번에는 작은 형체만 있었어요. 큰 형체가 안 보였어요. 거의 한 달 내내 보던 형체라 그런지 크게 놀랍지도 않았고 쟤는 대체 뭘까?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형체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시야에서 뚜렷해질 때 보니까 이게 작은 아이가 달려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없는 물체가 양 다리를 양손에 들고 그걸 발삼아서 너너너너너너너 이러고 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이게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 호수 같은 데 얼면 타는 옛날 썰매 있잖아요. 이제 그걸 타려면 양손에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얼음을 찌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무릎 아래의 양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걸 짚으면서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이러고 달려오는 거죠, 저한테. 진짜 우리 자동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게 되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사고 나잖아요. 몸이 얼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얘가 이러고 오니까 진짜 그냥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근데 되게 뒤늦게 이제 등을 돌리고 가던 방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죠. 상가 방향으로. 그 해에 그렇게 빨리 뛴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 근데 마침 저 멀리서 그 상가 입구에 우리 2층 PC방 사장님이 출구에서 담배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예. 그래서 아저씨 보자마자 가쁜 숨 내쉬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께서 학생 괜찮아?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구구절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괜찮다. 저 안 그래도 PC방 가는 길이다 했더니 아저씨가 날 춥다. 야 마저 피고 갈 테니까 올라가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급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같이 가겠다 하면서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이제 뭐 새해 많이 받으라 그런 인사하다가 2층으로 올라갔죠. 한참 킬링타임 하면서 이제 좀 화장실에 잠깐 가려고 일어났죠, 제가. 근데 같은 상가 안에 그 지하에도 PC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2층 PC방을 굳이 올라왔던 이유는 2층 PC방에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큰 메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 있던 그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제가 표면적으로 느껴질 만큼 쿵쾅대는 느낌? 그 정도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상하다 하면서 잠깐 멈칫하다가 거울 속에 있는 저를 봤죠. 근데 거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천장 쪽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가가 아니에요. 진짜 물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체를 퍽 맞고 타격감에 비명을 지르면 더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물체를 딱 확인했는데 고양이 사체더라고요. 이게 더 좀 제가 놀랬던 건 자연사한 듯한 모습은 좀 아니었어요. 눈도 뜨고 있었고 앞다리가 부러졌나 해서 관절이 좀 돌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신체의 자연스러운 위치는 알고 있는데 그게 뒤틀려 있었어요. 죽임 당한 느낌? 근데 진짜 이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싫거든요. 징그럽다, 무섭다 그런 걸 떠나서 순간 든 감정은 슬프다였어요, 저는. 제 비명소리 듣고 PC방 사장님도 달려오셨고 제가 주저앉은 모습이랑 고양이 확인하시고는 그냥 멍하시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으시고는 PC방 계산하는 곳으로 저를 좀 데리고 가서 진정을 시키셨어요. 조금 진정되고 나니까 이 상황이 감사하잖아요. 저 너무 놀랬으니까. 그래서 사장님한테 감사하다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놀이터에서 다리 없이 뛰는 애 봤냐고 하는 거예요. 더 놀랬죠, 저는. 우와. 그거 저만 보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제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도 진짜 아마 눈 진짜 동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하면서 쳐다보니까 아저씨는 제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그 고양이 사체가 그 형체의 영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체가 이 고양이의 영가인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께서는. 이제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게 그 지하에 PC방 한 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과거에 제빵 경쟁 업체끼리 쥐 사체 같은 거 막 넣고 한 그런 사건 되게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쟁 PC방 사장님이
2층 PC방 화장실에 그걸 넣어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처음 2층 PC방 개업했을 때부터 지하 PC방에서 와서 막 침도 뱉고 가고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2층 PC방 사장님은 그 발 없는 애를 좀 오랫동안 보셨대요. 20살 어린 나이였으니까 저는 사실 그 어른들의 그런 경쟁, 그 정도의 마음, 욕심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냥 당시에는 촌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삭막하다, 무섭다 이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네. 이날은 고양이 사체 머리에 맞고 친구 집 갈 기분 아니죠. 그래서 친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그대로 귀가했어요. 바로 다음 날이 이제 1월 1일이죠. 집에서 책 읽고 있는데 고모가 시장 보신 거 같이 들고 가자고 아파트 정문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받고 나갔는데 그 상가 근처 다가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소란스럽고 소방차도 와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기웃기웃하는데 그 지하 PC방에서 누전으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월 1일이 휴무 상태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불이 늦게 발견되면서 아예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건데 저는 2층 사장님한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벌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그 당시에는 양밥이라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돌이켜보면 만약에 지금의 지식으로 그때 상황에 있었다면 혹시 역살 맞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하고 있다가 한 2, 3일 뒤에 PC방에 갔더니 2층 PC방도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한 1월 3일 이틀 뒤니까 요 무렵인 것 같아요. 1월 3, 4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좀 아예 닫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상하다 하다가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그냥 친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네, 네. 친구 집 가니까 친구 어머니가 계셔서 인사를 하고 이제 셋이서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이분이 부녀회장 막 그런 거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2층 PC방 문 닫았더라.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31일 PC방 갔다가 화장실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서 맞았는데 그게 고양이 사체였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죠. 그런 말 하면서 사장님 말로는 그게 지하 PC방 사장님이 한 거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아주머니, 그 친구의 어머니죠. 이 어머님이 의아해 하시면서 아닐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했더니 더 늦게 개업한 건 2층 그 PC방 아저씨가 맞는데 업장 앞에 침 뱉고 사체 가져다 놓고 했던 거는 2층 PC방 아저씨가 지하 PC방에 그랬다는 거예요. 미쳤네요. 와. 오히려 이것을 2층 PC방 사장님이 했다는 거죠. 예. 저는 몰랐었는데 그 연초에 난리가 났었대요. 와. 그 신년 딱 1월 1일에 지하 PC방 불이 나고 나서 지하 PC방 사장님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2층 PC방으로 엄청 흥분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밥인가? 뭐 해보겠는데 그땐 진짜 그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의아하기만 했죠. 왜 본인 가게에 불난 걸 다른 동종업종에 가서 저러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올라가셔서 2층 PC방을 막 뒤졌대요. 이거를 마침 그 2층 PC방 옆에 한의원이 있었는데 이 친구 어머님이 한의원 갔다가 그걸 다 목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들 특유의 호기심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시끌시끌하니까 PC방 내부로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봤더니 지하 PC방 사장님이 화장실, 카운터 아래 또는 에어컨 위 이런 데서 고양이 사체를 막 찾아오시더래요. 그걸 보고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고양이가 많이 죽었다고 하던 게 이거였나 싶으셨대요. 어머니께서. 반드시 그 사체라는 게 하단 같은 곳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우리 길고양이들 동네에 있다 보면 같은 애기들 계속 보이잖아요. 네.
늘 보이던 친구가 안 보이고, 근데 그 안 보이던 친구가 에어컨 위에서 발견되고 하니까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딱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층 PC방 사장님도 문 닫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에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싶기는 한데 그 뒷말이 저는 또 너무 놀랐던 게 예.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독 오른 것도 알겠고 못할 짓 하신 것도 맞는데 2층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안쓰럽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원래 이 사장님이 화물차 기사셨대요. 근데 가정이 많이 가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분의 결혼도 하셨는데 그분께서 아내분도 농화자시다 보니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게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장기 출장처럼 집 많이 비우시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아내분이 집에 계시다가 난방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 남편한테 좀 미안해서 집에 있는 이불 꺼내덮고 지내고 계셨는데 아예 냉골이다 보니까 동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동사라고 하지만 냉골이니까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신 거겠죠. 남편분 그 2층 PC방 사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진짜 마음에 한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돈 한 푼이 뭐라고 내 아내가 내 집이 이런 식으로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되고 이걸 이제 그 친구 어머님께서 상가 상인 협의회의 뭐 그런 곳에 갔다가 처음 상가 사장님이 PC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저녁에 회식 같은 걸 하다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 이 사장님은 어머님 말씀대로 폐업하셨고요. 우연히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오신 건지 한 날에 좀 마주쳤는데 뭐 하신 행동도 있고 잘한 행동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정 나름대로는 안타깝고 외로우시어 보이는 것도 저한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막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그 커다란 검은 형체 있죠. 네. 그게 이 사장님 등에 올라탄 듯한 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이야기를 알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 형체가 두르고 있던 이불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사장님을 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김양희님,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극이란 자극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공포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좋아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와, 근데 어떻게 이런 자극을 갱신을 시키죠? 와, 이거는 감사합니다. 김양희님 역시 괜히 돌벤져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김양희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 자세한 표현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떠올리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면서 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그 중간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지족분들께서 저와 같은 공포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맞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무서웠던 그 느낌 자체를 당신들도 느껴봐. 좀 이런 느낌. 그럼요. 혼자 무서울 순 없잖아요. 그럼요. 그게 최강 공포죠. 네. 저희는 귀신 보시는 분들의 그런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이런 걸 느끼려고 저희도 이거를 듣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이야기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김양희 님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고 오실지 또 안 오실지 모르겠다만 네. 이러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라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거는 자유예요. 하지만 꼭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들으신 분들 중에서 생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김양희님을 누구지 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공백이 길었거든요. 근데 김양희님은 원래 돌벤져스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들무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주제들로 정말 지금 같은 공포를 준단 말이죠. 김양희님의 이야기들을 못 들으신 분들은요, 돌비 김양희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부터 쭉 들어보시면 와, 이런 또 이야기들을 겪으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